나 놓으라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다고. 남순의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죠. 엄마, 며칠만 계시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쉬고 계시면 금방 모시러 올게요. 며칠만 계세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 며느리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이제 발리로 출발하자. 믿었던 가족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남순의 두 눈은 크게 흔들리고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함께 웃어야 할 명절이 그렇게 배신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배신과 욕망, 그리고 반격. 그 마지막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반전의 사연,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니까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경기도의 한 주택가,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오후입니다. 남수는 부엌 찬장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가루 봉지가 눈에 들어왔죠. 올해로 62, 남순의 손은 세월만큼이나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올까? 남수는 중얼거리며 쌀가루를 꺼냈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송편을 빚어야 했습니다. 아니, 빚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반죽의 질감이 익숙했습니다. 남수는 이 감촉을 평생 느껴왔으니까요. 민수 녀석, 어렸을 땐 송편 하나만 주면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남순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 속 민수는 6살이었죠. 송편을 빚는 엄마 옆에 쪼르르 붙어 앉아서는 반죽을 주물럭거리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만든 울퉁불퉁한 송편을 남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남수는 그 송편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였죠.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43 가장이 되었고 남수는 이 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그 뒤로 남수는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죠. 반죽을 떼어 동그랗게 빚으며 남수는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었죠. 어머니, 이번 추석엔 꼭 내려갈게요. 민수 오빠도 그러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그 다정함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 놓을게.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바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남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작년 추석, 민수는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라며 오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엔 수진이 독감에 걸렸다는 핑계였고요. 그 전엔 차가 고장 났다더군요. 올해는 다르겠지. 이번엔 정말로. 남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판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묘하게 떨렸죠.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문득 작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명절 당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었죠. 엄마,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남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차린 차례상 앞에서 남수는 소리 없이 울었죠. 돌아가신 남편 사진 속 그의 미소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땡그랑.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수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민수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시죠? 이번엔 정말 갈게요. 남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남순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좋아하는 송편 많이 만들어 놓마. 참기름 듬뿍 넣어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죠.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도 안 올지 몰라. 남수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송편을 하나하나 정성껏 빚어냈죠. 쟁반 위에 하얀 송편들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엔 주홍빛 감이 익어가고 있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남수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남수는 이렇게 늙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추석에라도 얼굴은 보겠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남수는 중얼거리며 송편을 찜통에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 김을 바라보며 남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 추석엔 민수가 정말로 와주길, 그래서 이 텅 빈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말이죠. 하지만 남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을 찾아올 며느리의 얼굴에 어떤 미소가 번질지를,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략이 무엇인지를. 남수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추석 이틀 전 남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죠. 남수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모으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수가 곧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남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빗자루를 놓고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수는 잠시 멈칫했죠. 수진이 혼자 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을까요? 수진은 남순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가 어색했죠. 민수는 어디 있니? 오빠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올 거예요. 수진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순의 눈엔 그 미소가 억지스럽게 보였죠.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말이에요. 수진은 남순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수는 소파에 앉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에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차를 타주겠다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찻잔을 내밀며 남순 옆에 앉았죠. 남순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남수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허리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사실 남수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노화 때문이라는 진단만 받았죠. 민수한테 전화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참을 만해. 약 먹으면 좀 나아지더라. 수지는 남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죠. 수진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남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그 간절함이 가짜라는 걸 느꼈죠.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남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남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영영 가시는 게 아니라 며칠만요. 추석 동안만 편하게 쉬시라는 거예요. 추석 동안? 근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가 어머니 집 청소도 하고 차례 준비도 다 해놓으려고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요양원에서 마사지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허리에 좋다고 해요. 남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싶어. 그리고 민수 얼굴도 봐야 하잖니. 어머니, 저희가 다 준비해서 모실게요. 차례도 저희가 정성껏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수는 불안감이 커졌죠.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죠. 남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짧게 인사하고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남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죠. 민수가 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나보고 요양원에 가래. 민수는 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눈빛이 오갔죠.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남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까지 같은 말을 하다니. 민수야, 너마저 왜 그래?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해서예요. 엄마 혼자 집에서 고생하시는 거 우리도 알아요. 며칠만 요양원에서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집 정리하고 차례 준비 다 해놓을게요. 아니야. 난 싫어. 난 집에서.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수는 움찔했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남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다시 남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잡았죠. 어머니, 며칠만이에요. 정말로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남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수지는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죠. 남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칠만이라고 했지? 네, 어머니. 정말 며칠만이에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 스친 은밀한 흥분을 말이죠. 수진은 민수를 쳐다봤고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음흉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남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지만 이미 동의해버린 뒤였습니다. 이틀 뒤 남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민수와 수지는 차 앞에서 남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며칠이라도 떠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 빨리 나오세요. 늦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죠. 수진이 다가와 남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알고 있었죠. 이 다정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차에 올라타자 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순이 매일 걷던 골목길, 장을 보던 슈퍼마켓, 친구들을 만나던 경로당. 모든 게 점점 멀어졌죠. 남순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만이라고 했지? 남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죠. 네, 어머니. 정말 며칠만이에요. 추석 지나고 바로 모시러 올게요. 남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하얀색 건물이었죠. 입구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자, 어머니. 들어가세요. 수진이 남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남수는 민수와 수진을 따라 걸었죠. 복도 양쪽엔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끔 열린 문 사이로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 남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니. 간호사가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죠. 남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민수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씀하세요. 우린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그래.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쳐다봤죠. 엄마, 우리 일정이 좀 바빠서요. 곧 다시 올게요. 수진이 남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순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계시면 돼요. 저희는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남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민수와 수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남수는 문까지 따라 나갔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간호사가 밖에서 잠근 것이었죠. 남수는 깜짝 놀라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려? 남수는 당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도 끝에서 민수와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봤죠. 남순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자유다.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끝났네. 발리에서 마음껏 즐기자. 우리만의 시간이야.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발리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떠 있었죠. 출발은 내일 새벽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걱정 마. 추석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데리러 오면 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밝은 햇살이 쏟아졌죠. 민수와 수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남순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순은 창문으로 달려갔죠. 주차장을 보니 민수의 차가 막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순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하지만 목소리는 창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죠. 남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순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만이라고 했는데 정말 며칠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남순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남순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남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남순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며느리와 아들이 발리행 비행기 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남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남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낯선 곳에서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누군가의 기침소리, 간호사들의 속삭임. 모든 소리가 남순을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죠.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맛은 괜찮았지만 남순의 입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노인들은 말이 없었죠. 모두 조용히 숟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순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죠. 집에 있었다면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선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남순은 침대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순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공항 출국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리행 항공편은 예약률이 98%를 넘어서며 거의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남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발리라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화면엔 발리행 탑승구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비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들고 들뜬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 남순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남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남순은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은 바뀌어 있었죠.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순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남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입었던 검은색 재킷, 수진이 들고 있던 핸드백. 분명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남순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발리 같은 곳에 갈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한테는 곁에 있다더니. 남순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죠.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낸 걸까요? 왜 추석 전에 보낸 걸까요? 왜 며칠만 있으라고 한 걸까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남순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순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왜 안 받는 거야? 남순은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남순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순은 식당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노인이 남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남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호사가 남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죠. 어르신,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아, 네. 남순은 간호사를 따라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기계에 앉아 치료를 받고 있었죠. 남순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리에 온찜질을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허리로 스며들었죠. 옆에 앉은 간호사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순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죠. 간호사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이었죠. 화면엔 해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 그리고 사진 속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저기요. 남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죠. 네. 어르신, 불편하세요? 아니, 저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요? 간호사는 휴대폰을 남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남순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틀림없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글이 써 있었습니다. 힐링 중. 발리. 럭셔리 여행. 남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간호사가 놀라며 휴대폰을 걷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례는커녕 남순을 여기 버려두고 여행을 간 겁니다. 발리로 말이죠. 이 못된 것들. 남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하며 남순을 부축했죠.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까요? 아니, 괜찮아요. 남순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남순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방에 돌아온 남순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됐을 때도 남순은 견뎠습니다. 민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아들은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 완전히 속인 거였구나. 남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 남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남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수진의 발리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 파란 바다, 럭셔리 여행이라는 글귀. 모든 게 남순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도 안 지내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남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건 알았지만 민수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당으로 내려갔죠. 밥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노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정말 못 믿어. 재산만 노리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세대는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말이야. 남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죠. 남순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남순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궁금한 게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신 분 계세요. 남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가 온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 남수는 서둘러 일어나 면회실로 향했죠. 하지만 거기엔 이웃집 아주머니 경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순아. 경자야. 남순은 실망스러웠지만 반가웠습니다. 경자는 남순과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친구였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순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요양원에 왔다면서? 그게 민수가 며칠만 있으라고 해서. 남수는 경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이 찾아와서 요양원을 권했던 것, 민수도 동의했던 것, 그리고 발리에 가 있다는 사실까지.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발리에 갔다고? 그럼 차례는 누가 지내? 안 지냈겠지 뭐.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남순의 손을 꼭 잡았죠. 남순아, 이거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계속 신경 쓰여. 경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순아, 혹시 집 열쇠는 민수가 가지고 있어? 예전에 하나 만들어줬지.
그럼 지금 민수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 남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설마 그럴 리가. 남순아, 나 어제 내 집 앞을 지나갔는데 이상한 차가 서 있더라. 부동산 중개소 차 같았어. 남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라니. 왜 남순의 집 앞에 부동산 차가 있었을까요? 경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집 손님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누가 있는 것 같던데? 남순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경자야,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서둘러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경자의 차를 타고 남순의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남순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남순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해. 집 문서는 어디 있어? 서랍 안에 넣어뒀는데.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엑셀을 밟았죠. 30분쯤 달렸을까요? 남순의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남순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에 다가가 열쇠를 꺼냈죠. 문을 여는 순간 남순은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들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뭔가를 찾은 흔적이었습니다. 남순은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순은 황급히 서랍을 뒤졌죠. 집문서를 넣어둔 봉투를 찾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순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가 끼어 있었죠. 그런데 남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순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짜 도장이네. 경자가 남순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의 새 주일란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남순아, 이거 큰일이야. 민수가 집을 자기 앞으로 넘기려고 한 거야. 남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자가 남순을 부축했습니다. 남순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경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남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빼앗기려 한다니. 그것도 자식이. 남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경자는 남순을 일으켰습니다. 남순아, 울고만 있으면 정말 다 빼앗겨. 지금 당장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 남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의 말이 맞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남순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울고만 있으면 결국 다 뺏기겠지.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남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경자는 남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남순아. 내가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내일 같이 가자. 남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챙겨들었죠. 이 서류가 증거가 될 겁니다. 남순은 집을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순은 경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미란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남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진 것, 아들과 며느리의 발리 여행, 집에서 발견한 서류까지. 정미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명의도용 미수입니다. 다행히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네요. 그럼, 집은 안전한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혹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남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나눈 문자들이 있었죠. 정미라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르신, 요양원에 보내진 날짜와 발리 여행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진을 봤어요. 며느리가 발리에서 찍은 사진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남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라는 남순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죠. 어르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절대 추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 우리가 증거를 더 모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은행 금고가 제일 좋아요. 남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경자는 남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순아, 잘 될 거야. 정의는 이긴다. 고마워, 경자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두 사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수는 집문서와 중요한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죠. 이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수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퇴소할 순 없었죠. 민수와 수진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죠.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최영숙이었죠. 70이 넘었지만 정정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옆방에 사는 최영숙이에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 네. 앉으세요. 영숙은 남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르신,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남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죠. 남순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어르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제 딸이 그랬어요. 저를 여기 보내고는 집을 팔아버렸죠. 제 동의도 없이요. 남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싸웠어요. 딸과는 연을 끊었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권리를 지켰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서 편하게 살아요. 제 돈으로요. 딸한테 한 푼도 안 줬어요. 영숙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수는 영숙을 보며 용기를 얻었죠. 저도 끝까지 싸워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고 남순은 귀 기울여 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순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순은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영숙이 남순을 소개했죠. 이분이 새로 오신 남순 어르신이에요. 다른 노인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거나 외면당했거나 때론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해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남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남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남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슬프거나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죠.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남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할 것들, 모아야 할 증거들.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죠. 두려움 대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남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행복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남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죠. 남수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면으로 맞설 겁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이틀 뒤 남수는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죠. 민수와 수진이 오늘 입국한다고 말이에요. 남순의 손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죠.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남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만 하다 왔어요. 남순은 차갑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남순의 손을 덥석 잡았죠. 저희 차례도 잘 지냈어요. 성묘도 다녀왔고요. 어머니 걱정 엄청 했다니까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송편도 사서 차례 지냈어요. 정성껏요. 남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죠. 재미있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발리 여행 말이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죠.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남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탁 놓았죠. 발리 해변에서 즐겁게 찍은 사진들, 내가 다 봤다. 거짓말은 여기까지다. 수진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는... 남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탁자에 던졌죠. 종이가 펼쳐지며 민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집을 내 앞으로 넘기려고 했지?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남순에게 달려들었죠.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사정이... 사정? 날 속이고 버려둔 게 사정이야? 남수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제 자유다. 발리에서 마음껏 즐기자.
이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엄마한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죠.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수는 일어섰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미안하다고. 넌 날 요양원에 버리고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통할 것 같아? 남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힌 고소장이었죠. 사기 및 명의도용 미수, 노인학대. 이걸로 너희를 고소할 거다. 수진이 남순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남순은 수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내게 뭘 해줬는데?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남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민수야, 내 집, 내 인생. 2번 다시 넘볼 생각 말아라. 속임수로 얻은 행복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남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죠. 이번엔 내들 차례다.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엄마. 민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돌아보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영숙과 경자가 남순을 반겼습니다. 잘했어요, 남순 씨. 영숙이 남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경자는 남순을 꼭 안아줬죠. 남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방 안에서는 민수와 수진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죠. 남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남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지킬 거야. 아무도 다시는 날 속이지 못해. 경자가 남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순아, 내가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요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죠.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남순은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남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경자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남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 경자야. 영숙 씨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렸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남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날들이었죠. 남수는 정밀한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가짜 도장으로 작성된 서류, 발리 여행 사진, 요양원 입소 기록.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모를 기망하여 요양원에 입소시킨 후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사기 및 명의도용 미수, 노인학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민수는 남순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지만 남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남순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경자가 남순의 팔을 잡았죠. 남순아,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가자. 응, 집으로 가자.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죠. 대문을 열자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순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죠.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남순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남순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냄새가 반겼습니다. 조금 먼지가 쌓였지만 여전히 남순의 집이었죠. 경자가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청소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순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남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남순은 부엌으로 가서 쌀가루를 꺼냈습니다. 송편을 빚을 겁니다. 제대로 된 차례를 지낼 겁니다. 반죽을 치대며 남순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순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경자가 제일 먼저 왔죠. 영숙도 왔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 남순을 응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순아, 우리가 음식 좀 만들어 왔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거실 탁자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나물, 전, 과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죠. 남순은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꺼내 상 앞에 세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차례 지내요.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순은 절을 올렸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남순은 송편을 나눠줬죠. 따뜻한 송편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남순아,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경자가 말했습니다. 남순은 고개를 저었죠.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내 것을 지킨 거지 뭐. 영숙이 송편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많은 노인들이 자식한테 당하고도 참고 살아요. 남순 씨는 달랐어요. 남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행복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남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이제 어쩌려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속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킬 거예요. 남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도 묻어 있었죠.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민수는 남순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남순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요. 너희들이랑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살 거예요. 남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남순은 대문까지 나가 배웅했죠. 마지막으로 경자가 남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순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어. 고마워, 경자야. 대문이 닫혔습니다. 남순은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남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촛불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차례상 위에 촛불이었죠. 남순은 촛불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남순은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남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웠던 집이 이제는 밝았죠. 외로웠던 집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남순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랄라라.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남순의 마음도 가벼웠죠.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였습니다. 남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순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순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남순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남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